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10월 초에 들어서 시장이 조금 9월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월 달에 초입에 시장은 조금 강하게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추세를 돌린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의 일뿐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2200이 베이스로 상단은 2300, 하단은 2100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가 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추세를 길게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 매크로 변수들이 너무 좋지는 않거든요. 어제도 간밤에 미국 시장은 많이 급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우는 나스닥 지수는 한 100포인트, 10,000포인트를 좀 깨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 시장도 미국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덜 받을 거다, 미국의 영향을.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보면 미국 시장보다 선번영을 한 2달 정도 먼저 주가가 조정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거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CPI만 잘 지나간다면 또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0월에 들어서 9월에 말씀드렸던 반도체들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단기 랠리를 펼쳤던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이쪽에서 매기가 가장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월, 11월, 12월도 바닥에 있는 위쪽보다는 밑에 있는 신저가 종목은 좀 안 보는 게 낫고요. 바닥에서 탁 돌리는 그런 실적 베이스가 깔려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보면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4분기는 우리가 10월, 11월, 12월은 그나마 우리가 3분기 때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우리한테는 우호적이지 않냐. 웬만한 그 악재의 반영은 주가에 많이 묻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00포인트를 기존 베이스를 보고 밑에선 매수, 위에는 수익을 챙기면서 상계 처리하는 이런 전략을 짜신다면 10월 달에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종목을 늘려가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종목을 잘 정리하는 시즌을 잡고요. 종목을 최소한 슬림화해서 우리가 4분기를 잘 이기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다라는 거 하나 포인트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거는 4분기에는 테마주가 좀 많이 움직일 거라고 봐요. 특히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망공이라든지,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워요. 시장 무겁기 때문에 단기 공간에 날 수 있는 테마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도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바닥에 공간 매매, 그다음에 테마주로 돌 때 테마주의 관련주를 짧게 치는 전략. 이러면 우리 4분기가 잘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미국 시장이 간밤에 급락했던 월요일 날 또 우리가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우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갖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우리 4분기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들의 종목을 오늘 2시간 동안 볼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좀 스터디 상담,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좀 깊게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종목을 어떤 요령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보고 예측을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최근에 보면 그 시장을 보는 교육 방송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해서 종목을 좀 깊게 보는 방법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스터디 상담을 할 거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2시간 동안 스터디 상담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원산업이고요. 네, 동원삼성 사셨어요? 네. 네, 30% 네. 292,250원에 샀어요. 이거 직접 사신 거예요? 네, 샀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한 1년 넘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네. 먹거리 관련주는 되게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먹는 관련주들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 동원수산도 네네. 있고 동원은 먹거리 쪽이 더 강하거든요.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 합병한다고 해가지고. 네, 이게 자 이게 업황을 쫙 봐야 되거든요. 이게 네네. 일단은 회사가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네.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봐야 돼, 중기적으로 가야 돼, 좀 스윙 전략을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네. 이 5천억 이상이 되는 것들은 거의 스윙으로 끌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시장 대비 잘 지금 잡고 있잖아요. 네. 시장 대비 지금 밑에서 바닥에서 딱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좀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끌고 갈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좋아서 샀는데 네. 그때 이후로 네. 계속 내려갔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오죠. 근데 제가 네. 이 돈을 내년 12월에 네.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나 너무 궁금해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업 사이클, 다운 사이클이 있거든요. 순환매로 돌아와요.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보잖아요. 아파트 살 때 우리 가격을 추이를 잘 보죠. 네. 그럼 아파트 가격은 고점 있고 저점 있고 또 떨어졌다 올라오고 또 고점 넘기고 또 밑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사이클이 있죠. 이렇게. 네네. 주식도 사이클이 있어요. 이 종목에 사이클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이게 딱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네. 이거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죠? 여기 산 하나 네, 만들었죠. 네. 그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확률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이 동상동조라 그래요. 그렇게 반을 나눴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접혀요. 예, 비슷하지 예. 않아요? 지금 모습이? 네네. 그러니까 예. 이쪽은 이제 다운 사이클 이게 업황이 안 좋다가 다시 좋아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런 종목들은 신약과 무관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느 시기에 되면 피크아웃이 돼요. 고점을 찍고 네. 내려오거든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아파트 추이처럼 여기는 높고 여기는 작고 중간이고 그 밑에서 중간에 오면 여기서 팔아야지 이렇게 이 가격이 다른 것 말고는 이 패턴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움직여요. 그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괜찮고 근데 더뎌요. 많이 못 움직여. 막 이렇게 거래가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네. 되게 작아요. 그죠? 안 움직여요, 네. 잘. 왜 그러면 거래가 네.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적 베이스라든지 내가 좀 끌고 가기에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좀 갖고 있다가 25만 원 정도에 팔 수 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25만 원을 와야 돼요. 25만 원이요? 예, 일단 와야 돼, 여기를. 여기 온 다음에 여기서 한번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26만 원 이렇게 잡고요. 네. 여기 오면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그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이 종목 팔지 말고. 그럼 내년 12월 말까지 그때까지는 그 가격이 올까요? 제가 그렇게는 장담 그냥 우리 시청자님이 12월 말까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맞춰달라는 거 똑같은 거라. 아니. 제가 그런 능력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막 돌을 닦고 막 열심히 공부해도 그 능력이 안 돼.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1년 반 정도? 근데 내년은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요? 봤을 때 그러니까 네네네. 뭐 정확하게 이게 올라간다 내년에 뭐 12월에 올라간다 뭐 떨어진다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네. 예측을 했을 때는 내년에 4월 이후는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힘들더라도 이 자리는 끌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25만 원, 예, 26만 원 오면 그때 전화 네.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또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보는 조금 관점- 더 사면 어때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두 가지 방법이니까 떨어질 때 사는 거하고 올라갈 때 사는 방법하고 어떤 게 네네. 좋을까요? 올라갈 때 사는 거라 그랬잖아. 네, 맞아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져요. 추세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올라갈 때. 그럼 25만 원, 26만 원 왔을 때 더 사는 게 나아요. 위에는 꽁 열려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거기까지 디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로 붙을 때 10km, 20km, 30km, 50km, 60km 막 쫙 붙어버리잖아요. 속도가. 그죠? 네네. 네. 떨어질 때도 쭉 떨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이 붙을 때 그때 더 사는 거예요. 그게 한 25만 원, 26만 원대 돼요. 그때 우리가 보면 될 거거든요. 10% 정도? 그때 사세요. 그때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25만 원, 25만 원에서 26만 원 온다. 그럼 꼭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기아차인데요. 네, 기아차요? 아, 아, 83,000원에 30%.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 며칠 전에 네. 미국이 떴을 적에 네. 종가에 샀는데 그 이튿날 800포인트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잘 샀다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차트는 흘러내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 보고 샀는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800포인트 뜨는 날 있잖아요. 잠시 4,700원까지 가지만은 현대차가 제일 먼저 빠지고요. 네. 그 다음에 기아차가 빠지는 거예요. 네네. 오히려 탄력가가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막 금시 빠져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차트 이런 종목들은 이 메커니즘이 이게 대형주하고 이 대형주로 볼 때하고 그다음에 이 테마주로 볼 때하고 대형주는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위치가. 그러니까 어떤 위치냐, 이게 높은 위치냐, 낮은 위치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반영한 거냐, 실적을 반영한 거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공간이라 그래요. 이게 대형주를 우리 기아는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로 보면 공간에서 매매할 때는 위쪽에서 매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튀어 올랐을 때 매도를 하는 거지. 여기서는 공간 매매, 그러니까 단기 매매,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꺾이는 확률이 많아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박스권을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그러니까 횡보했다는 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을 만들어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밑에 요 자리하고 이렇게 다음에 기술적 분석하실 때는 우리가 요 자리 하나 하고 여기 요 자리 그다음에 요 자리 이렇게 봐봐요. 여기서 박스권을 계속 만들잖아요. 여기 요 자리. 그러니까 요 위에서는 매도하고 밑에서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쪽에서는 여기선 매수해가 여기는 매도. 그다음에 여기는 매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는 매도. 그다음에 여기는 매수.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 뭐 이쪽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밀릴 확률이 많아요. 그 가격을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지금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박스권 그다음에 여기서 더 살려면 모멘텀이 더 좋아야 되는데 기아현대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그럼 어떡할까요?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팔지 마요. 사야 됩니까? 예, 팔지 마요. 조금 더 밀릴 거거든요. 이거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그 68,000원 정도 밀릴 수 있거든요. 저점을 한번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선 팔지 말고 좀 추이를 더 지켜보는 게 나아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파는 종목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름이 아니고 네. 차트가 이래 밑으로 이래 빠지는 옆으로 안 돌리고 빠지는 차트라서 그건 뭐냐면 다른 거 뜰 때 얘는 못 뜨고 빠지니까. 그러셨어요? 그럼 이게 빠질 것 같아요. 손절하고 다른 거 사시게? 안 거는 안 사고. 그러면 빠질 뭐 것 가져가는 게 같아서. 나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라고 보거든요. 이 자동차 업종 중에서 현대 기아는 전기차의 모멘텀이 되게 커요. 전기차의 모멘텀이 되게 크고 그다음에 이 성장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아 현대가 칼을 갈고 만든 게 전기차거든요. 그게 세계 MS 점유율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옛날에 그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68,000원짜리가 더블 바닥짜리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두 번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밀리더라도 이 자리는 다시 레벨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좀더 관점에서 살까요? 지금 말고요. 지금 별로 시장 안 좋잖아요. 아니 68,000원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살려면 네 가지 시그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양봉이 길게 나오는 거나 양봉이 두 개 나오거나 그다음에 버터플라이 밑에서 밀렸다가 꼬리가 길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비서격이 나오거나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저점을 잡기에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 있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가스가마 얼마까지 여기 얼마 팔겠어요? 조금 더 한 12월 달까지는 보시는 게 낫고 이건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LNF요. 에덴F 사셨어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19만 8천 원에 30%요. 요즘 뭐 주식 힘드시죠? 어렵지 않으세요? 예? 먼저 샀다가 팔고 네네. 지금 어제 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이게 참 조심해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LNF 같은 건 배터리 소재 쪽 2차 전지로 엮여 있거든요. 네. 나쁘진 않으니까 성장성이 되게 좋은데 이게 시장이 네. 안 좋으면 이런 종목들은 먼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장이 이제 불안하고 네. 주도주였던 성격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는 건 주도주가 빠져요. 그래서 뭐 9월달, 뭐 8월달, 뭐 올해 보면 뭐 2차 전지 쪽에서 강하게 시장을 주도했어요. 근데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이 조정 주면서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건 좀 꺾인다 안 꺾인다라고 봤을 때는 이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실적 좋고 모멘텀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피크 아웃이라 해야 돼요. 아, 너무 좋은데 내년은 더 좋을 거야? 이게 선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사야 되냐 사지 말아야 되는 고민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가격이 좀 싸 보이잖아요. 왜 그러면 27만 원부터 해서 지금 뭐 19만 원 언저리 20만 원 깨졌으니까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보통적으로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 추세가 주식의 가장 중요한 게 추세예요. 추세. 이게 상승으로 가냐 하락으로 가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승으로 가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그렇죠? 네. 막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가죠. 그죠? 네. 근데 떨어지는 거 어때요? 네이버 뭐 카카오 떨어지는 거 뭐 무섭지 않아요? 네네. 이게 추세예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반등 좀 팔아버리세요. 이 종목. 꺾이면 많이 밀려요. 또 한번 찍고 와요. 밑으로. 이해됐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55일선을 딱 이렇게 분홍색 있잖아요. 여기 좀 굵게 칠하면 여기 분홍색 있죠. 이 분홍색을 네. 제가 검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검게 만들면 눈에 확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봐봐요. 검은 거 이렇게 검은 선 봐봐요. 이 검은 선이 어때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있죠. 네. 이 떨어지면 네. 쭉 빠졌다가 다시 검은 선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오죠. 그럼 여기는 뭘 얘기해? 그러면 검은 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 이게 추세선이에요. 6개월 네. 추세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6개월 동안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꺾였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네네. 그럼 이게 한참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적인 네. 특징을 봤을 때 이 중심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 알겠죠?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월요일 날 그러면 화요일 날 빠지면은 어떻게 빠져도 그냥 매도해야 돼요? 네,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밑으로 한참 빠져요. 이런 것들은 거의 이렇게 3천장이라 그래요. 머리가 3개의 봉들이 나오면 이게 테크니컬 네. 방법인데 이게 뭐 정확히 맞다 안 맞다는 아닌데 우리가 예측할 때 이런 네. 경우는 이렇게 빠져요라고 하는 이게 통계의 치가 있잖아요. 이 종목은 네. 이런 경우는 3개 빠지면 거의 다 이 고점 대비 가격이 50%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조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돼요. 네. 잘 참고해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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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오린 PTS. 예, 우린. 예. 사신 이유가 있어요? 로봇 테마가 조금 앞으로 괜찮다 하는 걸 듣고 네. 4분기에는 그래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볼 줄 아세요? 못 보죠? 잘 보세요? 이거 그림 볼 줄 아세요? 네, 조금. 예. 조금 보세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매매해야 될 거예요? 로봇 관련주는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림 PTS, 레인보우, 그다음 SPG, 네. 뭐 유림, 뭐 흐린 로봇, 뭐 엄청 많게 테마로 엮였는데 굳이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감속기 때문에 또 하고 네. 그 감속기 그거 풍력도 관련돼 있고 이래서 네. 요즘 트렌드에 좀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로봇 관련주 테마가 여러 개 있고 종목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건지 첫 번째 중심을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이 종목이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한 1,000억 정도. 자꾸 967억이에요. 조그맣잖아요. 조그만 것들은 변동성이 세요, 안 세요? 세죠. 세면 어때 단기적인 매매가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면
이게 밀리면 한참 밀려요. 이런 종목들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손해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시세 자체가 마이너스가 막 20-30% 찍히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2-3일마다 그렇게 떨어져요. 지금 보면 2-3일마다 막 그렇게 20% 이상을 떨어졌잖아요. 예. 빠르잖아. 탄력이 이렇게 막 되게 위쪽이든 아래든 뭐 떨어지는 속도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테크니컬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네. 시청자님이 다 얘기하셨듯이 다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은 잘못 샀어요. 왜? 왜 그럴까요? 잘 모르. 네, 그걸 정배열해서 사는 게 나아요. 딱 배열이 만들어진 배열에서 사는 게 낫고 거래가 좀 들어올 때 있잖아요. 사야 돼요. 그리고 거래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전일 거래보다 한 200-300% 터졌을 때 있죠. 예.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이게 쫙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네. 거래량, 이 전일과 여기 머리 위에 거래량 있죠. 요거 거래량. 요 거래량이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 거래가 죽은 데 가격을 사셨잖아요. 네. 거래 죽은 가격대 사셨기 때문에 누러진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리고 다음에 사실 때는 이 배열이 정배열 구간에 거리가 붙는 거, 대장두를 건드려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대장, 좀 센 것들. 이런 건 테마로 가야 돼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끌고 가기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기 매매해야 돼, 이런 거는.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는. 빨리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얼른 손절해야 돼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SPG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좀 덩치가 큰 것들 있잖아요. 걔들을 네.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팔아버려야 돼. 시장 안쪽 밑으로 확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프로테이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30-40% 빠져버리면 그냥 손절하게 돼요. 두려워가지고. 그런 거 좀 생각하면 되시고요. 이건 아직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다는 건 뭘 보고 제가 살아있다고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량. 매집됐어요. 매집.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볼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때요? 여기 쭉 올라왔죠. 여기. 그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거래가 늘었어요. 여기. 거래가 여기 죽었다가 거래가 늘었잖아요. 여기. 혹시 TV 네.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코딱은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테크니컬 부분을 딱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어때 거래가 쭉 줄었죠. 근데 주가가 안 움직이죠. 만약에 이게 이 거래량이 나왔다면 이거는 이렇게 빠졌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거래를 잡죠. 그다음 또 거래가 들어왔죠. 그다음 거래를 뿡 떴어요. 그다음에 주가를 쭉 끌어올렸죠. 그다음 어때 거래가 없죠. 이렇게 쭉 밀렸죠. 이 네. 거래가 어때요? 없죠. 예. 그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껍데기라 그래요. 그래서 시세가 살짝만 붙으면 거래가 살짝만 들어도 바로 정고점까지 금방 올라와요. 그래서 또 이제 거래가 쭉 빠졌죠. 여기 봐죠. 거래 빠졌죠. 주가 또 졌고 그다음에 어때요? 이 거래가 빠지지 않았죠. 안 빠졌죠. 이 거래가 빠져야만 이 주가는 끝났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매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이렇게 한 번 더 올라와요. 왜 그러면 이걸 팔기 위해서 이 거래량 시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첫 번째 추세를 잘 봐야 되고 두 번째 거래량을 잘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재료. 얼마만큼 뉴스가 나오냐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종목 갖고 있으면 10,000원까지는 수익 날 수 있어요. 아, 예. 갖고 있어도 돼요. 실적도 괜찮고 그래도 뭐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이런 거는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신용이 한 6%예요. 그 전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 신용도 줄고 하니까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홀딩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구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원에 60%입니다. 많이 사셨네요. 네. 근데 이 예. 주식이 지금 계속 빠지는데요. 네. 지금 7만 7천 원 좀 찍고 다시 또 8만 원대로 올라가 있는데 다시 또 7만 7천 원 밑으로 또 빠질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매수 할까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예. 8만 원대에서 지금 매수가 좀 하기에 좀 해도 되겠는가 싶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추가 매수. 근데 이걸 이렇게 어느 이 자금에 볼 때 이걸 몇 년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세요? 지금 3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더 사세요. 더 사세요. 괜찮아요. 아, 그런 그래요? 여유가 있으면 사면 좋아요. LG전자 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전장 사업에서 흑자가 났어요. 예, 예.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휴대폰 사업을 접고 이제 전장 쪽에 포인트를 잡고 지금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사업의 재편, 슬림화를 가고 있어요. 근데 고무적인 거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거든요. 그 전장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기차예요, 전기차. 이 회사는 LG전자는 다 LG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배터리는 LG화학에서 하고 프레임은 어때요? 프레임 자체는 ZKW하고 뭐 그다음에 마그나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LG 디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부품 같은 거는 다 어디서 하냐라고 했을 때는 LG전자에서 전장 사업에 이 포인트를 그러니까 전체 차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건 뭐냐라고 예, 했을 예.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전자가 이 전장 사업에 어느 정도 이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와 그다음에 이 플랫폼 이 자체가 합쳐진다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전기차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패러다임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갔을 경우에는 모두 다 내연기관이잖아요. 다 뭐 휘발유 경유차가 다 있지만 이게 한 몇 년이 지나면 다 전기차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차가 바뀌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배터리,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사. 근데 LG전자는 지금 그쪽에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내가 한 2, 3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 가장 큰 적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라면 이걸 좀 사가지고 좀 끌고 가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요. 네. 네. 테크니컬한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은 이 전장 사업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이게 뭐 실적이 날까 안 날까?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는 바닥 라인이에요. 좀 밀리더라도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깨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실적이 단단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잖아요. 그동안 공매도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주가를 좀 더 떨어뜨려서 매집을 하려고 이 공매도 세력들이 밀려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커버한 게 어제 나왔던 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끌고 모아신다면 이게 한 2, 3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 가격보다는 더 높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돌아가 보면 LG전자는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에너지솔루션, 기아차, 현대차 요 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의 포멘텀이 있다. 그럼 LG전자가 좋아 보여요. 가격은 좀 떨어져서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내가 땅을 샀다라고 하면 2, 3년은 들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한 2, 3년 후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설령 밀린다 해도 지금 이 자리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끌고 가세요. 좀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그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더 밀릴까봐 지금 못 사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10월달에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도 바닥치고 올라갔고 이건 뭐냐면 안 좋았던 게 먼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얘는 덜 떨어져요. 왜 그러면 먼저 떨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2011년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지금 2년 동안 거의 이제 내년 1월이면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하향 추기를 땄기 때문에 이제 업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주가는 대형주는 2년 포지션에 다운사이클이냐 업사이클이냐 2년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부터는 조금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떨어질 때마다 좀 모으세요. 지금 그러면은 딱 8만 원대에서 사면 돼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2, 3년 정도 내가 들고 간다면 지금 사놓으면 돼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좀 묻어놓으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대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에 전화 주셨어요? 유플렉스 네, 매수가 비중은요? 7,400원에 5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실적도, 이렇게 보니까 실적도 거의 괜찮은 것 같고, 네.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좀, 제가 나름대로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사봤는데, 네. 어제 오후장에 좀 확,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밀어버리네요.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시가총액이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뉴프렉스도 테마 쪽으로 움직여요. VR, XR, 메타버스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괜찮고, 예. 그다음 테마도 예. 좋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 변동성이 많아요. 변동성이라는 건 이 올라갔을 때하고 떨어졌을 때 이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뭐 월요일 날 금요일 날에도 막 한 6% 7% 빠졌잖아. 막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예. 종목들은 그런 거 예상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면 이 탄력적인 종목이고 그다음에 각이라 그래. 각도. 높게 올라가면 높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산을 보면 높은 산은 이 하강할 때도 이렇게 각도가 깊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높게 올라가면 높게 떨어지고 이 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면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높게 떨어졌죠. 이렇게 높게 올라갔죠. 확 올라갔죠. 각이 90도 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도 90도 하강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매집이에요, 매집. 매집이 뭐냐니까 이 거래예요, 이 거래. 그렇기 때문에 꺾어서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때 팔고 해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수익 나면 빨리빨리 파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글쎄,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조금 반등이지 않겠나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금요일 날도 한번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이게 플러스권에 한 2%대 올라왔잖아요. 근데 오후 한 2시 넘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래 확 이렇게 밀어버리더라고요. 예, 이런 종목 12시부터 밀렸거든요. 이게 분봉이거든요. 예,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죠. 분봉 좀 볼 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분봉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분봉 볼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볼 줄 아세요? 가끔 분봉을 보죠, 당연히. 아, 보여줘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매매하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분봉 예. 본다는 건 단기에 밀리면 팔아버려야 되고 이 분봉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봉 볼 때 어느 봉 보세요? 1분 봉은 진입할 때 보고 매도할 때 보고 그다음에 추세를 볼 때는 몇 분 봉을 보냐면 20분 봉을 보세요. 20분 봉. 저 30분 봉을 보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이 코스닥은 20분 봉이 나와요. 대형주는 30분 봉 네. 보는 게 낫고 코스닥은 20분 네. 봉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20봉은 60분이잖아. 1시간이잖아. 봉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네, 3개의 네. 심리에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20분 봉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60분 봉 보고 60분 봉을 딱 보고 그다음에 분봉은 20분 봉을 3개를 보고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0분 봉 보면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음봉이 많죠. 여기요. 네. 예. 이 꺾이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를 봤을 때. 추세 자체가 꺾였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봉하고 일봉 보고 분봉 보고 20분 보고 판단하는 게 좋고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리더라도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그 외국인들은 조금 이렇게 이건 의미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기관들이 조금 상당히 좀 이렇게 매집을 또 네. 들어온 건데요. 이런 종목들은 그 매집이라기보다는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살짝 들어왔거든요, 최근에요. 최근에 네. 여기 들어왔죠. 그리고 네. 외국인들은 매도가 들어왔죠. 이게 수급표예요. 근데 어때요? 네. 여기 개인들 파란 거 이렇게 올라오죠. 이 수급선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예. 예,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이 매도 물량이 이쪽으로 바토토치를 하면서 개인들만 사서 밀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면 되겠어요? 단기 매매로 보시면 되죠. 예, 단기 매매로. 단기는 뭐 8,000원이죠. 뭐. 8천원까지 갈 수 있겠어요? 갈수 있어요. 더 밀리겠어요? 한 번 더 밀려요. 밀려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밀렸다 꺾어서 들어오는 자리라 한 번 더 들어올 거예요. 직전 저점까지 뭐 밀려요. 밀릴 가능성이 있겠어요? 있어요. 예. 밀렸다 그러면 갈 거예요. 그 정리하지 말고 이렇게 예, 뭐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월요일날, 화요일날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한 번 더 빵 하고 튈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 이런 종목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좀 밀린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분봉 보고 거기서 딱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이 강연회 있는데 요즘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셔서 화요일 날 제 채널에서 종목 상담을 합니다. 토요일만 부족해가지고 제 채널에서 종목 상담 해드리려고 계획을 잡혀 있어서 화요일 날 그 강연회는 이 스터디 종목 상담을 이어질 거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셔서 같이 종목을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수요 공부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을 합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여유가 되신 분들 와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2가지를 다음 주에 합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약간 들 이렇게 뿅 할 것 같아요. 잠깐 조정을 줄 수 있거든. 다음 주는 단기 반등이 폭이 컸기 때문에 약간은 눌릴 수 있고 기본 베이스는 2200, 2200 밑에 내려오면 매수할 때는 물 타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물 타면 안 되고 다른 계좌를 이용해서 매수하는 게 나아요. 단가를 낮추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계좌로 똑같은 종목을 신규 편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존에 있는 종목을 단가를 사봐야 단가가 높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계좌로 그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등이 들어올 때 이쪽 종목의 반등이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옵니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셔서 하신다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요령들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그 HLB 테라퓨틱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14,600원에 20%요. 잘 사셨다.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요, 한참 돼서 네. 매수가 왔는데 못 팔고 하다 다시 지금 왔는데 네. 더 가져가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네. 좋겠어요? 아직 5일선 타고 있어서 잘하시네. 그리고 시장 빠지는데도 잘 버티고 있고. 올라가서 네, 버티고 있어서 더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 맞아요. 이 종목은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 가지고 움직이는 네. 종목이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 HLB가 좀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네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막 급등하는 종목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5일선 타고 있네요. 5일선 타고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보다 보니까 잘은 못 보는데 네. 차트를 보니까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보시는데요? 조금만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차트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네, 예측할 네. 때 우리가 틀로 잡을 수 있거든요. 이 종목 좋아요. 여기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어요. 5일선 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예, 여기 이럴 때 그러면 이렇게 네. 보다 이렇게 5일선 살아 있는 종목들은 갑자기 거래가 들어오면서 급등 나올 때 있거든요. 그때 다 팔아버리면 돼요. 어느 정도 가면 팔아요? 17,000원까지는 보유거든요. 왜 그러면 여기 17,000원. 매물을 지금 매물을 흡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 들어와야 돼요. 지금 거래가 네. 없지만 이 양봉 마감하고 5일선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예, 뭐 이렇게 종가를 이렇게 막 떨어지면 만들어 놓고 해서 5일선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5일선은 타고 가는 거는 급등주의 확률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 자리는 정배열이 구간이고 거래가 많지가 않는데 올라가잖아요, 계속. 네.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 팔면 거래가 늘어날 거잖아요. 샀다 팔았다는 네, 합이니까 거래가. 근데 이 종목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강한 거예요. 매수 우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매도 물량을 흡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 17,000원. 그랬다가 갑자기 뭐 뉴스가 나오거나 이러면 얼른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장중에 뉴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웬만큼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강하게 팡 치면 확 팔고 나와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혹시 반 팔고 더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걸 모르지. 17,000원, 18,000원.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사람들이 좀 이게 뭐냐면 되게 순진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이게 착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막 좀 아깝잖아, 그죠? 네. 아깝지 않으세요? 이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진짜 팔았는데 더 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떨어지면 그때 팔 거리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팔았으면 더 올라가면 왜 팔았지? 후회하고 그냥 떨어지면 야, 잘 팔았어.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이라는 거는 쌓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쌓아간다는 건 뭐냐면 2% 3%씩 얼른씩 팔아가지고 그걸 조금씩 쌓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한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죠. 내일 모레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몰라요.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걸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춰요. 다만 네. 우리가 기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익이냐 손실이냐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거 반만 팔면 안 돼요. 저 같은 거 다 팔아버려요. 왜? 큰 행운을 나한테 준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도 네. 시장 다 빠지는 나는 수익이야. 그럼 행운이 아니에요? 행운이죠.
근데 행운을 잡는 사람한테 행운이지. 내일 이게 급락 나와갖고 이 마이너스 20% 가면 어때요? 나한테는 불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행운이 왔을 때는 얼른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네. 주식은 욕심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 대비 내가 수익을 많이 본다라고 하면 그 수익을 갖고 와야 내 거예요. 팔기 전에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네.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얼른 팔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시장 안 좋을 땐 쉬고 그래서 종목을 슬림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17,000원까지 보여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녹수 26,300원에 20%요.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좀 됐어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요? 그거요, 그냥 수익 좀 보려고 샀죠. 근데 어떻게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래요? 근데 네. 조금 한 5,000원 조금 넘으면은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다시 밑으로 빠지고 해서 그 가격대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여기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도 괜찮고 뭐 이게 앞으로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네. 뭐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 조정이 있어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기가 이제 휴식기가 있어요. 휴식기. 이건 조정이라 그러는데 이 조정은 어떤 조정이 있냐?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조정은 뭐냐면 옆으로 막 횡보하는 거. 기아차 같은 경우도 아까 봤지만 옆으로 계속 횡보하잖아요.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고 그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어요. 가격은 뭐냐면 가격을 쭉쭉 누르는 거예요. 이게 한 50% 빠져요. 고점 대비. 그럼 이 종목은 네. 거의 38,000원에서 2만 원대 있잖아요. 그러면 네. 거의 50% 빠진 거잖아요. 가격은 네. 안 빠지잖아요. 여기 보면 2만 원대는 안 빠지잖아요. 계속 어때요? 여기 2만 원을 지키고 있고 2만 원을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네, 맞잖아요. 이게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2만 원대는 매수, 2만 5천 원대는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2만 5천 원 이렇게 때 밀리는 거예요. 그 자리는. 왜 그러면 네, 이 맞아요. 종목은 5,000원부터 2,500원부터 4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어요, 안 왔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달렸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막 내가 막 그렇죠. 너무 마라톤을 했으면 좀 쉬었다가 휴식기를 취하고 다시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는 조정이라 그래요. 이게 자연의 이치점 똑같아요. 가격을 50% 늘렸고 가격 조정 끝났어요. 옆으로 행보해요. 기간 조정이에요. 그다음에 실적이 받쳐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요. 그럼 박스권 상단에 파는 거예요. 이런 대응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했다가 4,5,000원 되면 매도하면 어떨까요? 근데 잘 봐봐요. 근데 네.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이 종목만 가지고 보잖아요. 그죠? 이녹스 이 종목만 가지고 하는 네, 거. 네.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사기 전에 시장부터 봐야 돼요. 시장.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잖아요. 반등 네. 10월 달 들어서 반등은 들어왔지만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이 좀 좋아질 때 현금을 갖고 있다.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장이 안 좋으면 얘도 밀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믹싱한다 그래요. 시장을 갖다 집어넣고 이 정보 넣고 믹서기를 돌려서 결론이 나오는데 야, 나 현금인데 좀 이따 사보자. 시장이 좀 반등이 들어오거나 지금도 어제도 뭐 금요일날 미국 시장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날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거나 좀 더 올라갈 때 사면 되겠구나 하고 좀 관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무작정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좀 한 템포 쉬었다가 그죠? 예. 그렇게 사서 25,000원에 또 팔면 돼요. 26,000원, 25,000원 오면 27,000원 단위에 팔면 돼. 이 박스권 계속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 언저리에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그냥 사도 요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이 공간을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매매? 박스권 매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느 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바이오니아에 31,825원에 12%요. 좀 마음고생 심하시겠다. 그죠? 제약바이오. 그렇죠? 이게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좀 된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한 33,000원대에 있어서 예, 그때 이슈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있어서. 예,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기회가 있어서 그때 좀 많았는데 좀 줄었어요? 좀 팔고 네. 그거 한 500도 남겨놓은 건데 물 타서 지금 31,200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 다 못 팔아서 그때 왜 미련을 갖고 못 팔았는지. 네. 기다릴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왔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 팔기 어려워요. 주식한 지 오래 되셨나요? 그닥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예.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네.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보면 하락장을 겪어야 상승장에서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장도 겪어보고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 아니세요? 네. 힘드시죠? 많이 힘든데 네. 그래도 그냥 다들 다 힘드니까. 네, 맞죠. 예. 그런 네. 심리적인 네. 안정을 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도 네. 힘드니까 이걸 잘 이겨내면 나한테 수익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네. 우리가 잘 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종목도 올라와요. 이거 탈모제 쪽으로 이 종목 바이오니아는 탈모 쪽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막 상한가 치고 이래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페이퍼를 네.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도 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밀리더라도 네. 이 종목은 35,000원까지는 보여요. 그때까지 홀딩하면 어떨까요? 그때 팔면 돼요. 네. 더 사지는 말고요. 네. 이거는 네. 변동성이 세가지고 뉴스가 나오면 그냥 막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만약에 많이 사놨다가 추가 단가를 내셨다가 더 밀리면 심리적으로 더 압박이 오니까 이 종목만 잘 처리하리라라고 생각하고 35,000원까지 가져가면 돼요. 네. 그렇게 한번 네네. 대응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다른 종목도 지금 네. 늘리지 마세요.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보면 막 다른 것도 막 사고 싶어질 거예요. 손해가 있으면. 근데 지금 사지 마시고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네.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많이 힘드시겠다. 예, 근데 이 4분기 잘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올해만 잘 버티면 내년부터는 좀 주식시장이 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네. 힘내시고 주식 팔지 네, 마세요. 네. 웬만하면. 팔지 네. 말고 네. 떨어질 때 팔지 말고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냥 막 떨어진다고 막 팔지 마세요. 알겠죠? 네네. 힘내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뭐 시장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주식은 좀 돌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사이클에 오면 누군가한테는 기회,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또 누군가한테 기회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동성이 풀렸을 때 종목이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고생을 하실 거예요. 이게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을 잘 같이 이겨내면 좋은 기회가 분명히 와요. 그다음에 떨어졌다고 주식 계좌가 마이너스 됐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겪었던 가치를 나중에 보상을 들어오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 시장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웃는 보상을 받는 시기까지 같이 이겨내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 좀 10분 후에 또 2부가 진행이 되니까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